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다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호통을 쳐야 호통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쓴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그 책 이후에 저희 센터에는 솔직히 성인 자녀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뭐 10대는 뭐 거의 기본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20대가 부쩍 늘어나고 그러더니 30대에서 심지어는 40대까지 도대체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도대체 그럼 이 성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누구일까? 라고 이제 탐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중 특징 중 하나가 호통을 칠 줄 모른다는 점이었죠. 자, 호통을 안 들은 아이는요, 그래서 뭐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이 안 됩니다. 즉 호통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 부모,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호통을 들은 일이 없고 그저 부모는 얘가 뭐 몸 상할까 마음 상할까 그냥 애지중지 노심초사 이렇게 키웠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가 됐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 현상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누가 뭐 호통을 쳤다, 뭐 아니면 야단을 쳤다, 뭐 불호령을 내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새끼 혹은 내 아이들, 뭐 젊은 청춘들, 아니면 집안의 친척, 뭐 이렇게 조카들 호통을 치고 싶은데 차마 호통을 못 치고 철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 호통을 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요, 호통의 목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호통의 목적은 지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호통이란 말의 구구사전 정의를 보면요,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얼핏 보면 부정적 뉘앙스가 되게 강하지만 사실 호통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호통을 친다는 일단 전제는요, 둘의 관계가 아주 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아무한테나 호통 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 그래서 호통이 있단 말은 적어도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관계가 있던 이 대상은 호통을 쳐도 괜찮다는 뜻이고, 또 호통을 친 이 대상은 나중에 나하고도 피차 통할 수 있다는 점이 되죠. 특히나 부모는 자식에게 호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호통을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다. 이 아이는 이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얼핏 보기에는 되게 아주 무성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는 부분에서는 너무 엉망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맷집이 약한 채로 어른이 되고 말고요. 자, 왜 호통을 못 치는가? 이것은 어설픈 심리학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상처를 주는 말은 호통이 아니라 비난의 언어가 되지요. 전형적으로 유 메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을 대고 너 이렇게 말하는 그 느낌이 바로 유 메시지가 되고 이게 비난의 언어, 상처를 남기는 말이 되죠. 자, 왜 이게 상처를 남기는가 하면, 자, 이 상태, 이 지적의 기본 개념은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지적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떤 데이터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조목조목 짚어서 너를 지적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지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지적할 자리에 뭘 하는가 하면 호통이라는 개념들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래서 호통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잘못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죠. 뭐 정말 내가 의도가 그렇다면 호통을 치는 것도 배워야 될 기술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호통을 치려면 일단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호통을 듣는 또 사람이 얼마만큼의 심리적 맷집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맷집이 있어야 호통을 쳐도 견뎌낼 텐데 맷집이 없는 아이는 그 호통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호통의 대상은 일단 달리는 말이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지 조금만 연약하고 어떤 상처를 받으면 확 죽어버리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이 어른들의 그 호통이 정말 그립지 않을까요?
옛날에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시절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시험을 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거의 죽음이었죠. 뭐 흔히 말하는 메타작, 일명 빠따 맞는 시간. 아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점수를 쫙 넘기면서 이름을 쫙쫙 부르고 너 몇 점, 스스로 계산 몇 대 확인하고 엎드리라 이렇게 막 패는 작업이 있는데요. 자, 사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맞지 않아도 될 빠따를 맞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 과목이었는데요. 뭐 저는 당연히 기본 점수 이상을, 그러니까 빠따를 맞지 않을 그 점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넘기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 나와 라고 하시더니 엎드리게 하고 또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점도 받을 수 있는 놈의 자식이 이따위 점수밖에 못 받아? 라면서 매질을 하시는데요. 자, 그때 그 매는 뭐 아파서가 아니라 또 정말 뭐 억울해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때려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한편에 또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과연 요즘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일어날까요, 정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그런 그 선생님의 호통, 그 솔직히 말해 그 빠따라도 정말 그리운 게 아닐까요? 문득문득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물음이 들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인생일까라는 물음, 때로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게을러 터져서 진짜 해야 될 일조차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정말 빠따를 들고 나타나서 이놈 자식을 막 이렇게 호통을 쳐주는 그분이 있다면 얼마나 그분이 반갑고 고맙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분 어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